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라돈 매트리스가 적재되어 있는 당진항 고철야적장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안위와 국무조정실, 당진시 관계자가 자리했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당진항 고철야적장에서 라돈 매트리스 처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라돈 매트리스 해체 반대 시위가 열린 지 열흘 만입니다. 이날 설명회장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사무처장과 국무조정실 최창원 경제조정실장이 정부 측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엄재식 사무처장은 주민들에게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충분히 상의를 못 드리고 충분히 어떤 사전에 동의를 못 받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계속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최창원 경제조정실장 역시 정부 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사실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양해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갖다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말라며 라돈 매트리스 반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 10일 넘게 이렇게 매일 이 태양볕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해서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라돈 매트리스를 컨테이너나 에어돔을 통해 밀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보관 방법에 대해 5일 이내에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최악의 폭염 속 반대 시위가 열린 지 열흘이 넘어서야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속 시원한 해결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신성대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인 태촌 이병하 박사가 2일 오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는 신성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됐습니다. 신성대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인 태촌 이병하 박사가 8월 2일 오후 5시 50분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성대학교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김병묵 총장을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꾸리고 연결식을 태촌 학원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빈소는 충남 당진 신성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됐으며 발의는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울퉁불퉁한 노란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눈과 다름없는데요. 당진시 거리에는 점자 블록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변 인도를 따라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따라 걷다 보니 몇 걸음 가지 않았는데 중간에 뚝 끊깁니다. 점자 블록이 안내하는 곳에는 장애물도 많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막히고 화단에 막혀 한 걸음 한 걸음이 난관입니다.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규정상 점자 블록 주위 20cm 이내는 비워둬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깔린 보도블록 위로는 점자 블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치율만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금화져 있는 점자 블록도 닳거나 깨진 것이 많습니다. 보수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미를 알 수 없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혼자 외출하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 점자 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그렇고 제대로 가다 보면 헤매게 돼요. 그리고 깔려있는 것도 엉터리로 깔려있는 게 많아요. 시각장애인은 관공서에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진시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 주차장에서 건물 입구까지는 점자 블록이 잘 설치돼 있지만 보건소 주차장까지 가는 길에 보행을 유도하는 점자 블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엔 당진시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 주변 인도로는 점자 블록이 잘 설치돼 있습니다.
시청 주변 인도위로는 점자블록이 잘 설치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시청에 들어서서 건물 입구까지는 점자블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상황은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청 안에 들어서자마자 미끄러운 바닥이 펼쳐지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시청 내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까지 인도하는 점자블록은 없고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알려주는 점자 표지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점자 표지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당진시 점자블록 설치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공사하면서 점자블록 넣는 건 있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막 따로 이렇게 점자블록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딱 이렇게 하는 건 저희 팀에는 없습니다. 당진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수는 1000여 명. 김홍장 당진시장은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당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작은 배려 하나가 민선 7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개발이 한창인 당진시에서는 대형 화물 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동부제철 인근 도로변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장으로 변질돼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당진 송하급 고대리 동부 당진항만 부지에 33,000제곱미터 규모로 주유소와 정비소 시설을 갖춰 대형 차량 전용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길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화물 차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동인구가 많은 당진시청 일대에도 대형 화물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나온 화물 차량들이 도로 한복판에 세워져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특히 코너를 돌아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곳은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형 트럭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 자칫 잘못하면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진시 외곽 쪽에 위치한 도로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당진시 경찰서 관할이고 당진 시내 쪽의 불법 주정차는 당진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1994년 이후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진시가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기록적인 폭염을 대응해 횡단보도 그늘막과 버스 승강장 선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중 구터미널 회전교차로 일원 2곳과 옛 농협중앙회 앞 1곳 등 모두 3곳에 7대의 선풍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우두동과 당진 시내를 연결하는 하이마트 사거리 앞 횡단보도와 푸르지오 앞 사거리 횡단보도, 당진 정보고등학교 횡단보도 등 모두 5개의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5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살수차를 7월부터 8월까지는 도시열섬 완화 목적으로 운영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5개의 그늘막과 7대의 선풍기가 1994년 이후 최악의 폭염을 막아줄 수 있을지 그 효과에 의문이 듭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진 내 야외 물놀이장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정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한 수목원. 많은 사람들이 수목원을 찾아 각자의 방법으로 여름을 나고 있었습니다. 피크닉장은 햇볕을 피하기 위한 그늘막과 텐트로 가득 찼고 또 책을 무료로 빌려줘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기 만점 시설은 야외 물놀이장. 데크 쉼터가 있어 집에서 싸온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안전관리 요원이 있어 어른들도 안심입니다. 물놀이장 내 물은 개장 전 소독을 실시하고 폐장 후에는 바로 버려 수질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있었습니다. 수목원 입구에 들어섰지만
물놀이장 개장과 관련한 현수막이나 물놀이장으로 향하는 안내 표지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목원 내 안내소를 두드려보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걸어가 보니 세 갈래 길이 나옵니다. 이곳에도 안내 표지판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물놀이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다른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여기 처음 왔는데 표지판이가 없어서, 물놀이 표지판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한 바퀴 헤매가지고 찾기가 좀 어려워요. 표지판. 돌고 돌아 물놀이장을 겨우 찾았지만 물놀이를 즐기기는커녕 다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45분마다 15분씩 풀장 재정비를 하고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해 개장하지 않습니다. 수목원 입구에 야외 물놀이장 개장과 관련한 알림사항과 시간표가 나와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이었습니다. 수목원 홈페이지에는 샤워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샤워시설은 풀장에 설치된 해바라기 간이 샤워기 4대뿐이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물놀이장. 이점도 많았지만 조금은 아쉬운 현장이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는 주차 공간에 비해 차량 수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대중교통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진시의 대중교통,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입니다. 자차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당진시 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차 간격이 길고 막차 시간이 이르다는 것. 그나마도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휴를 시행해 배차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40분 이내에 재탑승 시 환승요금 처리가 돼 과금이 없다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배차 시간이 40분을 훌쩍 넘는 노선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인구가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교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해나루 행복버스가 운행돼 교통 오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는 듯 했지만 시범 사업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버스 운행 시간을 알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는 시간표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버스 정류장에는 시간을 안내하는 노선표조차 붙어 있지 않아 시민들은 무더운 땡볕 아래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시청 게시판에서 제공되는 시내버스 시간표 중에서는 2016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당진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켜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운행하는 버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서는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당진시는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환경이 불편해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해 다시 버스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은 온전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펄펄 끓는 더위가 계속되며 충청 지역에 최악의 폭염이 강타했습니다.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온열 질환자의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 현안 보고에 따르면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총 2,334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893명에 대비해 약 2.6배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보다는 남성 질환자의 수가 많았습니다. 충남의 온열 질환자는 총 120명으로 이 중 당진에서는 1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증상별로는 열탈진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증상 발생 장소가 실외 작업장, 길가, 논밭 등 야외에서 주로 일어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폭염특보 문자의 지시를 따르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처럼 영업하는 불법 유상운송, 일명 콜뛰기라고도 하는데요. 당진시가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불법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일명 콜뛰기라고도 불리는 불법 유상운송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불법 유상운송을 행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심야 시간에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이에 시는 지난 23일 개최된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해 보상금 지급액을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대학교와 유흥업소 주변 등에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충남소방본부가 당진소방서에 주취자 전담구급대를 구성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주취자 전담구급대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합니다. 당진을 비롯해 천안 동남과 서북, 아산 등 4곳에 꾸려지는 주취자 전담구급대는 특별사법 경찰관리로 지명된 구급대원 위주의 3명의 대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구급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119 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했던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주취자 전담구급대는 가스 분사기나 수갑 등 호신 체포 장비를 갖추고 주취자가 연루된 구급 현장에 전담 출동해 주취자 폭행을 제어하고 구급 활동에 전념합니다. 활동 중 주취자가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할 땐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얼마 전 숙박시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년 동안 불법 촬영을 해왔던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당진경찰서가 숙박업 관계자들과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경찰서는 최근 초소형 위장용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 범죄 증가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숙박업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진 숙박업협회 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평소 시설 자체 점검의 필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위장용 카메라의 종류 및 주 설치 장소 등을 교육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의심 지역 발견 시 경찰이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당진경찰서 최정우 서장은 여성 상대 불법 촬영 성범죄는 빠른 시간 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초기 단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초소형 위장용 카메라 발견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지난 6월 한 달 동안 태안, 보령, 당진 지역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여성, 남성 구별 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도시. 여성의 안전과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도시. 여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 여기는 여성 친화 도시 당진입니다.